안녕하세요. 금융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 네,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오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2025년이 스테이블 코인의 원년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그 배경은 뭐고, 또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과 비즈니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안효하 원장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스테이블 코인, 이제 뭐 더 이상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쵸? 뭐 글로벌 경제 시스템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특히 개인들의 어떤 금융 거래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의 운영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아주 근본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그 잠재력, 그리고 또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하필 2025년인가? 왜 2025년이 스테이블코인의 원원으로 불리는지 그 배경부터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뭔가 중요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결정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역시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큰 축이죠. 미국하고 중국. 이 두 나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는 엄청난 신호가 된 거죠. 아,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요? 네. 먼저 미국을 보면요. 2024년 7월에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이라든가 기본적인 운영의 틀, 이런 것들을 정한 건데요. 사실상 이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더해서 뭐 세부적인 보안 규정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 같은 거, 이런 걸 담은 클레어리티 액트를 또 준비 중이고요. 그 핵심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국가가 법으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 이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이나 그 파급력을 이제 인정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 미국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나요? 중국은 좀 재밌는데요. 직접 나서기보다는 홍콩을 약간 테스트베드처럼 또 창구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홍콩이 2024년 5월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초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바로 그해 8월에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홍콩이 알아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건 중국 본토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미국은 직접 법을 만들고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길을 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경제 대국 모두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전까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게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는데 뭐랄까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회색지대에 좀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 이 G2 국가가 거의 동시에 명확하게 규제의 레일을 깔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인 금융 인프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토대가 마련된 거죠. 이게 바로 2025년을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시작점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새로운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거인이 움직이니까 다른 주요 국가들도 뭐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미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미카라고 하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있거든요. 그걸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 싱가포르, 심지어 뭐 UAE 같은 중동 국가들까지도 경쟁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경쟁의 막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 같은 개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료에서 보니까 돈의 인터넷이라는 비유가 나오던데 이게 참 재밌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네. 돈의 인터넷. 이 비유가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은행 통해서 돈 보내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야 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수료도 내야 하고요. 마치 그 중간중간 신호등도 많고 좀 막히는 구간도 있는 그런 일반 도로 달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특히 해외로 보낼 때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요. 답답할 때가 많죠. 맞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중간 과정을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직접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정보가 인터넷망 통해서 그냥 바로바로 전달되듯이 돈도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국경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막힘없이 그냥 쌩쌩 달리는 금융고속도로, 돈의 인터넷이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금융고속도로. 아, 비유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이 고속도로를 타면 예를 들어서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궁금합니다. 네, 가장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이 해외 송금 비용과 속도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취자분께서 해외 유학 간 자녀에게 학비를 보내신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이 본국 가족에게 월급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기존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면요. 보내는 금액의 평균 한 3%에서 많게는 7%까지 수수료로 내야 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보내면 3만 원에서 7만 원이 그냥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와, 꽤 크네요, 정말. 네. 게다가 돈이 도착하는 데까지 며칠씩 걸리는 건 기본이고 또 복잡한 서류 절차도 있고 환율 변동 위험까지 다 져야 하잖아요. 맞아요. 수수료도 부담인데 며칠씩 걸리는 그 시간이 진짜 급할 때는 정말 답답하죠. 그렇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이 모든 문제가 그냥 확 해결됩니다. 수수료는 거래소나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0.2%에서 0.8%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져요. 100만 원 보내도 수수료가 2,000원에서 8,000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며칠이 아니라 그냥 단 몇 분 만에 송금이 완료됩니다. 게다가 이게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송금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동할 위험도 거의 사라지고요. 이건 정말 혁명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변화죠. 와, 수수료가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고 시간은 며칠 걸리던 게 분 단위로. 이건 진짜 해외 송금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피부로 느낄 엄청난 변화겠네요. 자료에서는 이 돈의 인터넷이 가져올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금융 포용성, 이걸 언급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은행 계좌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금융소의 인구가 자료에 따르면 약 27억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분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그냥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실제로 자료에도 나오는데 많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이미 USDT나 USDC 같은 거, 이게 미국 달러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들이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본국에 월급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비싼 수수료 내고 복잡한 절차 거치는 그런 은행 시스템 쓸 빼는 거 없어지는 거죠. 아, 기술 자체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민주화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개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큰 변화인데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개인의 편의성 증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료에서 정말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업, 특히 무역을 하는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무역금융하고 회계, 세무 처리 방식, 여기서 그야말로 혁명 수준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는 거죠. 무역금융이라면 그 수출입 기업들이 물건값 주고받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가요? 네, 기존 무역 거래에서는 수출 기업이 물건을 보내고 나서 그 대금을 실제로 받기까지 보통 60일, 길면 9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신용장 LC 거래를 하더라도 서류 확인하고 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죠. 이 긴 시간 동안 기업은 현금이 묶이니까 자금 부담을 안게 되고 또 그 사이에 환율이 막 급변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에도 노출되고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위 떼일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와, 60일에서 90일 동안 돈이 묶여 있고 환율 위험에 떼일 위험까지.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운영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겠네요. 바로 그 점을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요, 국경 간 결제가 거의 실시간, 그냥 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일에서 90일 걸리던 대금 회수 기간이 그냥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거죠.
자료에서는 뭐 전체 프로세스를 감안해서 20일 내로 단축 가능하다고 언급하긴 하는데 실제 결제 자체는 훨씬 더 빠릅니다. 분단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 변동 위험은 거의 사라지겠죠. 분단위 결제만으로도 엄청난 건데 혹시 그 대금을 뗄 위험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기능, 바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이 뭐냐면 미리 딱 정해놓은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된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입기업 창고에 물품이 딱 입고돼서 시스템에 확인되는 그 순간 미리 예치해둔 스테이블 코인이 수출기업 지갑으로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런 조건을 딱 설정해둘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물건 도착이 확인만 되면 뭐 사람이 따로 뭘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돈을 보내주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뭐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물건 보낼 수 있고 수입기업 입장에서도 물건 확실히 받은 다음에 돈이 나가니까 안전하죠. 거래 과정 전체의 신뢰도하고 투명성이 그냥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기존의 그 복잡했던 신용장이나 보증 절차 같은 거, 이런 걸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거죠.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 위험 관리까지 자동화된다. 이건 진짜 기업들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회계나 세무 처리 방식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기업 운영 효율화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요, 그 기록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이라는 곳에 아주 투명하고 정확하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손으로 장부를 쓰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실수나 누락, 심지어 뭐 의도적인 분식 회계 가능성까지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자동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남는다. 그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회계하고 세무 처리의 자동화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쌓인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하면요. 기업의 뭐 재무 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회계장부 작성이 거의 실시간으로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 입력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장 업무는 대폭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회계사의 역할은 뭐냐? 이렇게 자동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경영진의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그런 고부가 가치 업무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회계 장부 작성이 자동화된다. 와, 이것만으로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한테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세금 문제까지도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궁극적으로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만약에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 국가의 세무 시스템, 예를 들면 뭐 국세청 홈택스 같은 거랑 실시간으로 연동이 된다면요. 매출이나 메인 내역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같은 걸 자동으로 계산하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세금 관련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의 투명성이랑 효율성이 극대화되니까 탈세 가능성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기업 운영의 많은 부분이 효율화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뭐 구체적인 분석 같은 게 있었나요? 네,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매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중견 수출입 기업이 있다고 치고요. 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나 내부 자금 관리에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약 2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추산이 나왔습니다. 연간 20억에서 50억 원이요. 와, 이건 단순히 좀 편리해진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혁신인데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변화의 바람이 정말 거센데, 그럼 한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 글로벌 흐름에 잘 말맞춰 가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좀 안타깝게도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이 중요한 흐름에서 다소 좀 뒤처지고 있거나 약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처지고 있다니 좀 아쉬운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뭔가요? 역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건 규제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요. 특히 한국의 외환 관련 규제가 글로벌 자산인 이 가상자산의 특성하고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국내 원화 기반 거래소를 이용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다거나 또 내국인이 가상자산을 사서 해외에 있는 개인 디지털 지갑으로 자유롭게 보내는 데에도 여러 제한이 따르거든요.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가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건데 우리의 규제가 오히려 그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은 이미 국경을 넘어섰는데 규제는 여전히 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 혁신의 기회를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한 편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규제 문제 외에 또 다른 쟁점은 없나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해야 하는지 뭐 이런 논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발행 주체에 대한 논의도 아주 뜨겁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입장인데요. 하나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 발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려면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민간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금융 문제다 보니까 안정성을 생각하면 은행이 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자료의 전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실제 사용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혁신 동기가 좀 부족하고 기존 시스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은행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막 발굴하고 치열하게 경쟁할 그런 핀테크 같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발행 주체를 허용하는 게 산업 발전에 더 유리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홍콩 사례를 봐도 뭐 특정 주체를 딱 지정하기보다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추세고요. 그렇다면 그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 아니면 좀 불안하다 이런 인식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은 뭐냐면 투자자 보호의 핵심은 발행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담보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 10개를 발행했으면 그에 딱 맞는 1달러 가치의 안전자산, 뭐 예를 들면 미국 국채나 현금 같은 거요. 이걸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또 이걸 외부 기관 통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례처럼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즉, 누가 발행하느냐보다 어떻게 가치를 보증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발행 주체 허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과제들을 잘 해결한다면 한국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무역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국민들의 가상자산 투자나 거래 경험도 아주 풍부하고요. 이런 강력한 기반 위에서 규제 환경을 좀 개선하고 명확한 산업 육성 전략을 세운다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탑3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탑3까지 가능하다고요? 와,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까요? 특히 주목해야 되는 곳은 마지막 마일, 레스트 마일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양대축을 이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 두 거대 경제권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을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최종적으로 원화로 환전하거나 다양한 금융 서비스랑 연계하는 그런 마지막 종착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금융산업의 아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달러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잇는 최종 관문 역할. 상당히 흥미로운 비전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뒤처진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경제는요, 인공지능 AI가 다른 AI하고 직접 거래하고 또 사물인터넷 IoT 기기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자동으로 소액 결제를 처리하고 뭐 이런 시대가 될 걸로 예측되거든요. 이때 가장 효율적이고 또 프로그램으로 제어하기 좋은 결제 수단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자체적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제대로 못 만들고 이 흐름에서 소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거래 활동에서조차 달러나 위안화 기반의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주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국내 거래에서도 외국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실물 경제에서는 우리가 계속 원화를 쓰더라도 디지털 경제, 특히 AI하고 기계 간의 거래, 이른바 M2M, 머신-투-머신 거래 영역에서는 원화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좀 불편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통화 주권, 머니터리 서버렌티 자체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새로운 결제 기술이다. 이걸 넘어서서 개인의 금융생활 방식, 또 기업의 운영 효율성,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의 구조와 통화 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결국 속도,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많은 비효율과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요. 특히 다가올 AI 주도 경제 시대에는 정말 필수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빠르고 거대한 금융 혁신의 파도 앞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이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어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또 활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익숙한 기존의 방식에 머물면서 뒤처질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개인과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부터 깊이 고민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